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건 역시 경제 리더십이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가 국정 운영 방향의 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경제 정책으로는 내수 부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 경제 리더십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4일과 5일 지역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란다 지역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4%가 경제, 산업을 지목했고 이어서 외교 55.2%, 사회복지, 보건의료 41.6%, 안보 34% 순으로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중대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와 같은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란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고 성장 동력 저하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49.6%,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46% 순으로 꼽았습니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경기 부양 및 내수 활성화가 78.8%로 가장 많았고 물가 안정,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정책, 통상 환경 변화 대응, 금융시장 안정, 노동시장 제도 개선 순이었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는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전략산업 집중 육성,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활성화 순으로 답했습니다.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청년 인재 유입 및 정착 지원이 48.8%로 가장 많았고 지역 강소기업 육성 44.4%,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44%, 지역 전략산업 집중 지원 41.6% 순이었습니다. 한편 국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체감 경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8.4%가 나쁘다고 답해 현재 기업의 체감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새 정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 환경 개선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정도가 세제 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와 규제 혁신 및 제도 개선이라고 답했고 금융과 노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그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김정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건설 등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추진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 계획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20여 명이 참석해 경제, 산업, 문화, 환경 등 주요 분야별 현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대응 논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43.4세로 대구에서 두 번째로 낮은데요. 이런 달성군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구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비교적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달성군의 인구는 26만 3,700여 명인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4세로 중구에 이어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두 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군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우리 사회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독사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1인 가구, 그리고 은둔형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고독사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성군의회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민간 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 식사나 청소 지원, 이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넘어 심리 상담, 취미 활동, 지원 등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충해 주십시오. 달성군 의회는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고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공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구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의회는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도 사퇴했는데 여전히 부의장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징계 요구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남구의원 7명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정 부의장은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등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정 부의장이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도 가결됐습니다. 정재목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 전 동승자로 운전자를 교체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승자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정 부의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으로 나와 훈방 조치됐습니다. 정 부의장은 죄송하다면서도 부의장직 사퇴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직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남구 의원들은 도덕성을 해친 건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일이라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사건만 봤을 때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제척사항이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직만 사퇴하고 사실상의 부의장직, 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기 진행되는 동안 의사진행을 발언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생각입니다. 남구의회는 윤리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 품앗이 같은 공간인데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엄마들이 서로의 자녀를 맡아 돌봐주는 공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일정한 시간에 아이를 한데 모아놓고 한 명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형태입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저는 집에 아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빨래도 못하고 집안일 못하고 여기 공동 육아 나눔터 알아서 아기 맡고 하면 저는 집에서 집안일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또 요리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보호자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 있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양육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하고 민혜하고
일하러 갔는데 급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아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오늘 여기 왔는데 너무 고맙다. 여기 맡길 데 있어가지고. 이곳 공동 육아 나눔터의 경우 일주일에 3번 정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 연령대별 아이들에게 유익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 3가정 이상 모여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활동입니다. 달서구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현재 19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인 및 단체 신청으로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가족들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일 파티나 소풍에 필요한 물품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달서구에만 4곳이 운영 중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포털 사이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기후변화 속 양봉업계도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최근 4, 5년 사이 꿀벌 80% 이상이 폐사하고 아예 꿀이 나오지 않다시피 하는 농가도 있는데요. 벌 생육 환경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에서 40년 넘게 양봉업을 해온 정균현 씨. 자식만큼이나 큰 애정을 갖고 벌을 키워왔지만 요즘은 양봉을 그만둘지 고민입니다. 키우던 벌 80% 이상이 폐사하고 그만큼 꿀 생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50군에서 가을 되기 전에 90군으로 줄고 90개가 30개로 줄고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늘려서 또 죽으면 벌을 안 낼 정도로 안 내고 싶을 정도로 한 몇 년 전만 해도 8드럼씩 따고 했었는데 현재는 뭐 반 드럼 정도. 다른 양봉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후변화에 양봉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극한의 추위와 더위가 이어지면서 벌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는 게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도시화의 기후변화까지 더해져 꿀 생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겨울 나면서 벌들 폐사되는 거는 빈 벌통밖에 없다시피 하고 벌들이 다 사라지는 자연 환경에서부터 문제가 없잖아 되고 또 응애 찐득이 여러 면이로다가 좀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어요. 용인 지역에 등록된 양봉 농가는 290여 곳. 비공식 집계로는 600곳 이상의 농가가 자리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양봉 농가 피해에 올해부터는 지자체도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벌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벌통 내부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벌통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 시스템에서 가온을 시켜주거나 온습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그런 그 집단 폐사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아보자. 그 11개 농가에 한 260여 그 스마트 벌통을 지원을 해서 올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체험을. 일부 농가에 스마트 벌통을 시범 도입한 용인시는 효과를 분석한 뒤 시내 전체 농가의 기술을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은 물론 벌의 생육 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떠올리기 쉽지 않은데요. 지저분하게만 여겼던 쓰레기들 속에도 숨은 가치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고민에서 시작한 이 선순환을 강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개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색감의 조각들. 의미를 조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듭니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버렸던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병뚜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이니셜, 한글로 이니셜한 거는 제가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 의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리 배출된 병뚜껑이지만 크기가 작아 선별되지 않고 그냥 버려집니다. 쓰레기로만 생각했던 병뚜껑의 가치를 살린 겁니다.
환경 실천을 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뭔가 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 음료수의 어떤 병뚜껑 이런 것만들을 모아서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만들기보다는 뭔가 창조적이고 아이들의 어떤 메시지나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을 시작한 마을기업. 선거철이면 무더기로 쌓이는 폐현수막을 살리기 위한 작은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현수막도 재질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페인트가 막 묻어날 정도로 인쇄도 이제 상태도 좋지도 않았고 그 현수막을 가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하면은 되게 비싸고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한 그런 걸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은 일상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폭신한 파우치도 모두 버려진 현수막에서 나온 겁니다. 작은 제품이지만 의미는 남다릅니다. 청바지로도 가방을 만들고 다른 뭔가 안 쓰는 물건들로 가방이나 다른 수제를 만드니까 신기롭고 새로웠어요. 쓰레기의 탈바꿈으로 시작되는 선순환.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 소비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의 중요성이 부각됐죠. 신종 또 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가 안동에 들어섭니다. AI를 활용해 단백질 분석을 하고 조합 항원 도서관 생산과 비축 등을 하게 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착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동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를 짓기 위한 첫 삽이 떠올려졌습니다. 센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 검증합니다. 또 기존 항원들의 정보를 비축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팬데믹이 왔을 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0일 이내, 200일 이내에 항원을 백신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시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국제적인 미션이 있고요. 이 미션에 대답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인프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현재 연구 개발을 위한 국제 백신 연구소, 비임상 부문의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상용화를 위한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만큼 이제 백신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기초부터 전임상, 임상까지 전주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다 마련이 돼 있는 곳이라서 당연히 저희가 이런 곳을 선정을 했고 아마 국제적으로도 글로벌하게도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를 선택한 안동은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은 지금 안동대학에서 바이오과를 만들어서 많은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동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효성 평가 실험실과 AI 항원 디자인 실험실 등으로 구성되는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는 내년 말 준공 후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지역연대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지역연대의 주요 활동을 논의하는 한편 행복한 결혼, 출산 등을 주제로 한 공동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도 진행됐습니다. 대구지역연대는 저출생 문제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SK 브로드밴드를 비롯한 언론계와 경제계, 학계 등 총 15개 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달호 달성군 의회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달성군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역 아동센터는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2의 가정인데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시설 유지와 환경 개선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환경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민관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오는 20일까지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1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 경북 소재 대학생 또는 휴학생입니다. 선발된 대학생 인턴은 다음 달 14일부터 6주간 하루 6시간씩 중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업무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턴은 팀별 제안서 발표와 기관 탐방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시급은 만 30원입니다. 대구 상중이동의 박세영 씨가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해 아노 소사이어티의 265번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박세영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삶을 추구하며 이번 기부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공공재활용 선별장에 최신 광학 선별기를 설치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 광학 선별기는 재질과 색상을 감지해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까지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재활용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깜빡 도깨비와 같이 놀자가 28일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트리올에서 전속 무료로 공연됩니다. 본 공연은 달성문화재단이 주최하며 예매는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달성군은 스프레이용 소화기 359개를 확보해 282개 경로당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